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채워다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돈 되는 에어비앤비 트립 내가 준비만 하는 이유라는 영상입니다. 요즘 여행보다 여행으로 채우다 토크 카테고리에 더 많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 여행 영상이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행 채널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여행 채널을 하면서 이런 여행으로 채우다 토크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도 이왕 시작한 거 잘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관심이 여행에서 좀 멀고 돈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제 생활 속에서 제가 돈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해서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즐겁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고, 저는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올린 여행 9년 동안 만들었던 저의 9년간의 여행 달력을 보셨다면은 제가 여행에 대해서 그냥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행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행을 내 삶에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말하고 싶은 채널이 제 여행으로 채우다입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삶을 채우다, 여행으로 나 자신을 채우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저희 채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돈이 되는 에어비앤비 트립 내가 준비만 하고 있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다들 아시죠? 숙박 공유 플랫폼 회사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회사이고요. 지금 여기 영상에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아마 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숙박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는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TV 광고 한 지도 되게 몇 년이 되어서 TV에서도 광고로 익숙하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기에 에어비앤비 트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이는 거고요. 이 서비스는 생긴 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작년 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만 1년 정도 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 회사인 에어비앤비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지는 저희들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분들이 아마 이 지금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뭐든지 열심히 도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에어비앤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제 가용 시간을 좀 이 영상으로 찍지 않는 거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한 11월 달 그때쯤에 이 에어비앤비 트립을 알고 이거를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리고 그냥 등록을 상품 2개를 해봤는데 그 경험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지 충분히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에어비앤비 트립 시스템이 성숙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즉각 실행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 있고, 지금 세상이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도 아니라고 말은 못할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많은 플랫폼 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플랫폼으로 변함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도 변화를 거듭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에 있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하는 것도 이것도 플랫폼입니다. 근데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하게 페이스북이나 맨 처음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마 페이스북 글로벌 회사보다 카카오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게 맨 처음에는 그냥 문자였잖아요. 근데 문자 사용자가 많은 문자로 발전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수익이 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었죠. 카카오가 나온 게 201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조금 전일 거예요. 2008년 9년 그쯤일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 누가 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문자 보내면 왜 쓰지 하지만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플랫폼이 아니고요. 내 옆에 사람, 내 가족,
내 주위 사람 다 그거를 쓰기 때문에 나도 쓰게 되는 게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플랫폼의 특징인데 이제는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회원수만 가지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왜 플랫폼이냐면은 네이버가 회원수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이버 아이디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회원수 외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검색 서비스죠. 검색이라는 그 지식인으로 폭발적으로 한 그 검색 서비스 두 가지를, 회원수와 검색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검색으로 해서 쇼핑을 검색을 해보면은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이런 오픈마켓들을 가격 비교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를 하게 됐던 거죠. 그게 어쨌든 간에 그게 검색 서비스입니다. 그 검색 서비스를 하는데 네이버는 그렇다면 왜 그때 예전에 쇼핑몰을 안 했을까요? 지금 뭐 그 딴따란 딴딴딴딴 빠라라란 딴딴딴 이렇게 카페24라고 하는 그 회사와 그 다음에 메이크샵 이런 것들이 그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형태를 띠다가 그 다음에 11분가 G마켓,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입점하는 시대가 지내고 그 다음에 네이버까지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 메이크샵이나 그 카페24를 이용하는 거는 그것을 업으로 오프라인을 하던 사람들이 온라인도 하면서 투자를 해가지고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들어갔던 것이 그런 그 자사 쇼핑몰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서 자기 자사 쇼핑몰은 못 만들지만은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는 게 확대가 됐었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오픈마켓에 이래 입점을 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내고 광고를 걸어야지 네이버 가격 비교 검색에 걸렸잖아요. 그러지만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게 됩니다. 그 상품 등록할 때 네이버 그 검색될 거야 이렇게 옵션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많이 싸주고, 왜 그러냐면은 인원수를 둔다면은 10,000명의 회원과 1명의 쇼핑몰이 있어요. 그 쇼핑몰이 네이버한테 가격 비교를 100만 원을 내고 사용을 하면 네이버는 100만 원을 버는데, 그것을 10,000명에게 100원씩만 받으면 100만 원입니다. 근데 한 명에게 1,000원씩만 받으면 1,000만 원이에요. 10,000명한테 1,000원씩 받는 거하고 쇼핑몰 하나한테 100만 원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는 검색 서비스 할 때 점점 가격 비교에 오픈마켓이 빠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채웁니다. 물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처음부터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네이버라고 해가지고는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폭발적으로 느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기존의 쇼핑몰을 하던 사람들이 남들이 많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한다고 할 때까지는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저희처럼 스마트 스토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회원수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까지 플러스된 게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네이버는 회원수, 검색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 네이버 페이도 있죠. 네이버 광고 센터도 돌리죠. 그리고 택배 발송 추적 시스템까지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를 보내고 나면 택배가 발송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배송 완료라고 변경됩니다. 저희들이 이거 배송이 됐으니까 배송 완료 이렇게 바꾸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물려가면서 스마트 스토어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회사를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애플,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존, 페이스북, 뭐 다들 알고 있는 글로벌 회사죠. 근데 이런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면은 O2O 서비스라고 그랬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 형태들을 파생시켰어요.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은 지금 좀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쿠팡플레스. 제가 제 차를 등록을 해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새벽에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은 제가 그 컨텐츠로도 올린 카풀, 그 다음에 크몽, 숨고, 타링 이런 것들 내 재능을
뭐 명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사이트에다 올리고요.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게 좀 예전에 경력이 있는데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그럼 그런 사이트에다 등록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내 재능을 팔 수 있는 것이라면 유형이고 무형이고 올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중고 시장 같은 경우도 확대가 많이 됐죠. 이것도 오토예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해서 당근마켓이라는 것도 있고, 뭐 네이버에 중고 나라 카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아이 돌봄, 노인 돌봄이 이런 것들 벌써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플랫폼과 오토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나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투잡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쿠팡 플렉스를 예를 든다면, 내가 쿠팡의 직원이고 택배를 하는 직원인데 계속 쿠팡 플렉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내 직원일 때 바라보는 입장과 내가 부업으로 할 때 바라보는 입장은 틀립니다. 어느 쪽 인원이 더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요.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점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정규직이 사라지고 계약직 프리랜서가 더 많아지는 세상은 이미 왔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더 세분화돼서 일의 단위가 더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최저 시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말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예전에는 5시간 풀타임으로 쓰던 아르바이트를 3시간씩 잘라서 2명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아르바이트를 쓰는 분들이 편해서 하는 건가요? 2명을 쓰려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는 시대로 저희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쿠팡 플렉스도 얘기를 했는데, 회사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총알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쿠팡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도 이제 배송을 하는데, 원래는 12시까지 배송을 하는 게 처음에 발생했던 그런 형태인데, 시간이 되면서 새벽 6시 전까지만 보내준다면은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일 배송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12시까지 땡 안 와도 당일 배송 새벽에만 오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보편화된 거고, 그렇다면은 물량이 많아지면 새벽에도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뜨문 있고 직원 한 명을 쓰면은 고정적인 고정비가 나가는데, 택배 물량은 그만큼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규직을 없애는 게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쿠팡 플렉스를 만들었는데, 쿠팡 플렉스를 만들었을 때도 그거를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그냥 안 되는 거고 정규직을 계속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하는 거죠. 하게 되니까 점점 정규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어비앤비 트립을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싶지만은, 에어비앤비 트립도 저는 돈 되는 거를 하나 찾는 거 중에서 관심을 두고 알아봐야지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와 플랫폼이라는 거에 돌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관심 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면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을 했고요. 에어비앤비 트립은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트랩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분석표를 만들었어요. 이게 수치적으로 어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에어비앤비가 1년 정도, 만 1년 정도 됐지만 아직 이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아직 돈이 되는 확실한 길이 안 보여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는 건 돈이 되는 확실한 길이 안 보여서라는 거죠. 하지만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놔야 되고, 플랫폼의 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좀 비쌉니다. 20%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에 있는 오토 같은 경우도 다 20% 서비스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신규 호스트에게, 그러니까 트립을 등록하는 신규 호스트에게
가격을 현재는 낮게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트립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가격은 얼마야 해서 등록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물론 영어로 왔죠. 근데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좀 꼼꼼하잖아요. 나는 제대로 적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어떤 About Us라든지 What 그 제목이 타이틀이 뭔지 모르겠지만 What to do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남들이 적은 것만큼 적은 거예요 저는. 근데 남들이 적은 것만큼 다시 한번 남들 내가 잘못 생각하나? 하면서 자세하게 적으라는 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자세하게 적어서 더 이상 무엇을 자세하게 적으라는 거냐 이렇게 그냥 다시 이제 제가 리플라이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온 답변이 뭐냐면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가격이 높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해서 그 사람들이 너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차 가격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메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가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지금 에어비앤비 트립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이 낮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제공하고 하이킹 같은 게 되게 많아요. 하이킹 그 동대문 쪽에 가면은 그 고성으로 돼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 산책길 하는데 저녁에 만나서 한번 안내를 해주고 내려온 다음에 식사와 드링크와 담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데 이게 3만 원짜리 정도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동네에서 맥주 한잔하고 음식 핑거푸드 해가지고 하면은 한 명만, 근데 한 명 최소 인원은 무조건 한 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명까지입니다. 만약에 한 명이 온다면은 그걸 트립을 등록할 때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좀 약간 어려운 점이죠. 물론 10명이 왔다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 30만 원에서도 20%인 6만 원을 빼고 24만 원으로 다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분석한 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전에 봤는데 그게 6만 6천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6만 6천 원이니까 그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분석표를 만들 때 봤던 거에서 가격이 2배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300개가 채 안 돼, 300개 정도의 트립이 지금 등록돼 있고 이거는 1년간 운영이 됐지만은 왜냐하면은 아직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성장을 안 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 시장이 언제 확 커질지 어떻게 변모할지는 몰라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숙박인데 맨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줘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원활하게 돌았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월세보다는 조금 낫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로 돈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10개, 20개, 1억, 뭐 100개까지도 해가지고는 한 오피스텔당 50만 원씩 다 오게 그거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를 가지고도 덩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에어비앤비 트립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는 돈이 되는 컨텐츠 중에 에어비앤비 트립이 어떤 거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한번 드리는 영상을 찍어 봤고요. 저도 이거를 관심을 두고 앞으로 계속 유의주시해서 지켜볼 겁니다. 에어비앤비 트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만약에 좋아요라든지 댓글로 관심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다음 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행 관련 영상들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